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습니다. 한편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수 김호중 씨 결국 사고 보름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예. 법원은 증거 인멸을 우려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예상보다는 길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김호중 씨 특가법상 도주치상, 그다음 위험운전 치상 혐의 그리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이광득 대표라든가 그 전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자체는 50분 정도로 진행이 돼서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해서는 신문 자체를 좀 길게 이어졌다. 그런데 사실 영장 결과가 나온 것은 8시 반 정도거든요.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오후 심리 같은 경우는 11시 정도에 이제 신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비춰봤을 때 신문이 조금 더 결과가 좀 빨리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점은 뭐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김호중 씨 사건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뭐 특정법 위반이라든가 배임 사건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고, 다만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그 위험운전 치상, 즉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는가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지, 그 부분과 이제 김호중 씨에게 뭐 범인 도피 내지 증거 인멸의 교사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좀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변호인이 뭐 부인을 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가 또 김 씨에게 질타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 막내급 매니저에게 대신 좀 자수를 해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막내는 뭐 벌을 받아도 되나 이런 식으로 질타를 했다고 하죠.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 신문 자체가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님의 이러한 질책이 보도로 된 것은 사실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사실상 저도 이러한 질책이 나왔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는 이거 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이제 신문 때 뭐 피의자를 좀 혼도내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뭐 수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호중 씨가 그 막내 매니저에게 자신의 있던 범죄에 대한 범인 도피 내지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들여다봤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전제 내에서 이러한 질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위험운전 치상 부분에 대해서 술을 뭐 얼마나 마셨는지 지금 10잔 이내인지 혹은 뭐 3병 이내인지 이 부분도 갈리고 있는데 예. 또 걸음걸이도 이제 영상 속에서는 좀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변호인 측은 원래 좀 걸음걸이가 그렇다라는 영상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으로만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변호인 측이 이러한 뭐 일반 평상시의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영장 신문 단계에서도 이 위험운전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사실은 뭐 17시간이 지나서 김호중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사실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CTV라든가.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 입장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술잔을만 입에 댔을 뿐 술을 마시진 않았다라고 변소를 하다가 네. 지금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10잔 이내로 마셨다. 근데 사실상 우리도 뭐 술을 마셔보면 알겠지만은 술을 마실 때 뭐 내가 이걸 한 잔, 두 잔 세가면서 마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한 주장 자체가 사실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다만 이 점과 관련돼서 그래서 수사기관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시의 영수증, 이제 뭐 얼마가 나왔는지를 봤을 때 술값이 얼마였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시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흥업소의 주점 그 직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뭐 3병 이상 마셨다라는 진술까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소주를 최소 3병 마셨다는 진술이 3명한테서 일치가 됐는데 이렇게 진술자들의 증언이 일치하면은 신빙성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어쨌든 이 중요 참고인들, 이 사람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해서 뭐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일관되게 세 병 이상 마셨다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반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세 병 이상 마셨다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상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음주량에 대해서 줄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빙성 판단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차량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이고 당시에 뭐 상황을 재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 휴대폰 비밀번호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경찰이 이 위험운전 치상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김 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봐도 사실 과언은 아닌데요. 네. 더구나 이 휴대폰 자체도 임의 제출, 즉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제출을 거부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영장이 집행됨에 따라서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사실은 김 씨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적돼 왔던 그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사실 남아있는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위험운전 치상, 아울러서 뭐 음주운전까지 당시 운전 당시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했는지 그리고 더 하나 더 살펴본다면 김호중 씨가 자신의 이제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내지 범인 도피를 직접 지시 내지 교사를 했는지 이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데 범인 도피 및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아이폰을 좀 들여다보면 될 일인데 네네. 지금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어떤 포렌식 기술이 상당수 부분 발전이 돼 있습니다. 뭐 아이폰 해당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아이폰 뭐 가장 최신 기종은 아니지만 아이폰의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포렌식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얼마든지 그 비밀번호를 뚫어내고 있고요. 뭐 서울청에서도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렌식이 집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앞으로 형량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인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김 씨 측이 뭐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쪽에 좀 주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형량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김 씨 측 변호인 글쎄요, 저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인정된 혐의 자체만으로도 지금 일단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든가 사고미조치 이런 혐의는 CCTV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부인하는 실익이 없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인정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위험운전 치상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된다라 그래서 사실상 형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중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혹이 하나 더 붙는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이 해당 범죄 자체가 사실은 인명피해가 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 피해 결과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재판에 갔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 측 변호인이 구속 수사를 뭐 염두에 두더라도 이것을 수인하더라도 위험운전 치상 혐의만큼은 나는 무죄를 받아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혐의 자체에 대해서 뭐 술도 소주 3병 이상 마셨다 그리고 휴대폰도 이미 제출하고 비밀번호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에 협조한 다음에 불구속 수사를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보통은 이 정도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됩니까? 피해자 일단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운전 지금 전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가 됐고 또 상당 부분 피해보고 이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는 확률이 좀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사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가 침묵을 유지하다가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조목조목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저도 해당 영상 봤고요. 주되게 좀 이슈가 됐던 갑질 의혹, 즉 이제 뭐 폭언 논란이라든가 뭐 배변 봉투 논란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 반박 자체가 그 자체로 좀 모순이 있다거나 사회 통념상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좀 명료하고 명백하게 반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이제서야 이런 입장 표명이 있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상당 시간 방치가 되면서 이슈가 이슈를 낳고 계속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 반박한 내용을 조금 하나씩 보자면 일단 한 직원에게 9,000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뭔가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어떤 사업자 계약을 맺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예. 반려견 레오 방치 부분 또 훈련이나 촬영 전에
개를 굶겨서 데려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9천 원가량 이게 10,000원에서 그 3.3%를 공제한 부분을 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이게 월급이다 퇴직금이다라 그래서 더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강씨 측의 해명 요지를 살펴보면 월급이 아니다, 퇴직금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아니다, 나의 사업 파트너였고 이거에 대해서 정상금 일종이었다. 그리고 애초에는 더 많은 정상금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뭐 반응이 오지 않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갑니다. 그 금액 부분도 그렇고 3.3% 공제한 딱 그 금액과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대방의 반박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촬영 전에 개를 굶겨서 데려오라고 했다는 부분도 이제 뭐 강씨 측 해명에 따르면 뭐 개한테는 어떤 훈련에 있어서 그것을 잘 이끌어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먹이를 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견주들이 뭐 밥을 많이 먹고 오게끔 하면 이런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지 동물 학대성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소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도 마찬가지로 납득이 좀 가는 부분이 있고요. 반려견 레오에 대해서는 뭐 영상까지 좀 활용을 해서 좀 반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다리가 좀 불편했던 견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관리를 하고자 했다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쉽게 뭐 납득은 가고 있습니다. 네, 강영욱 씨도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좀 억측을 멈춰달라 이런 네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메신저 감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적인 표현을 보고 나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예.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이 부분 자체가 강씨 측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라든가 가령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사무 직원 그러니까 그 업무용 메신저가 아니라 네. 개인용 카톡이었고 우연히 알게 된 직원의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해가지고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유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용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관리자 권한으로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해당 유틸리티를 제공한 뭐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넷땡버가 제공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침묵이 좀 이어지면서 의혹을 낳고 이런 기간이 조금 길었는데 예. 지금 일부 제보자는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고 다시 반박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진실 공방이 조금 길어지진 않을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강 씨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뭐 무조건 아니요라가 아니라 어떤 해당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해당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점에 있어서 뭐 반대편에 또 다른 또 반박이 들어오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최초의 피해 진술이 언제 지금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모든 지금 피해 진술들이 조금 시기가 뒤늦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강씨 해명도 사실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서 한번 사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봤는데 지금 나온 의혹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지점들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CCTV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한 거, 직원 감시용으로.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입증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네. 일단 CCTV 설치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요. CCTV 자체가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이거 CCTV를 적극적으로 조작해서 돌려봤다 이런 사정까지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닌 한 뭐 방법 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가 않고요. 강씨 측 또한 그런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만 지금 아까 언급해 주셨던 그 사내 대화를 들여다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더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네이버 웍스에서 사실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할 때 사업자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관리의 일환으로 지금 제공된 기능이고 이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은 다 입증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예.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강영욱 씨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억측을 멈춰달라면서 법적 움직임도 조금 시사를 했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사실 본인의 해명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데
아무래도 좀 억측들이 많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뭐 추가 제보도 계속 이어지고 또 댓글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강 씨 측에서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본인의 해명이 조금만 빨랐다면 사실은 이런 일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앞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강 씨의 해명이 있었으니까 네네.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 검증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다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사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